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깊은 겨울이 찾아왔을 때의 이야기란다. 찬바람이 금강줄기를 타고 휘몰아치던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지. 눈은 며칠째 그치지 않고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고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방구석 깊숙이 파고들었단다. 그 마을 가장 외진 곳,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어. 지붕을 덮은 볏짚은 사가서 검게 변했고 흙벽 곳곳에는 금이가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왔지. 그곳에는 달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단다. 달수는 태어날 때부터 입이 붙어 말을 하지 못하는 벙거리였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편이라 부르며 혀를 찼지. 부모도 없이 홀로 남겨진 그는 마을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연명했단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 달수는 말을 못하는 대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단다. 눈이 쌓이는 소리, 얼음 밑으로 물고기가 지나가는 소리, 심지어 나무가 추위에 떠는 소리까지도 말이야.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지. 동이 트기도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감돌 때 달수는 눈을 떴어. 윗목에 놓인 사기 그릇에 물이 꽁꽁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추위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단다. 달수는 낡은 무명 저고리를 겹쳐 입고 지푸라기를 엮어 만든 집신을 신었어. 발가락이 시려 감각이 없을 정도였지만 그는 익숙한 듯 발을 구르며 몸을 녹였지. 오늘은 마을 유지인 조 참봉댁에 물을 길어다 주는 날이었거든. 그는 지게를 짊어지고 밖으로 나갔어.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정적을 깼지. 달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겨울 요정들이 속삭이는 이야기처럼 들렸어.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잠시 멈춰서서 바람의 냄새를 맡았단다. 바람에서는 매캐한 아궁이 연기 냄새와 함께 멀리 강가에서 불어오는 비릿한 물 냄새가 섞여 있었어. 그것은 단순한 겨울바람이 아니었지. 무언가 깊고 무거운 슬픔을 머금은 듯한 기운이 서려 있었는데 달수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 마을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우물물 위로 얇은 살얼음이 껴 있었어. 달수는 두레박을 조심스레 내려 얼음을 깨고 물을 퍼 올렸지.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맑고 영롱하게 울려 퍼졌어. 그 소리만이 달수의 유일한 친구였단다. 물지개를 진 달수의 어깨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어. 물통 2개가 가득 차자 그의 앙상한 다리는 후들거렸지.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어. 조참봉대까지는 꽤 먼 거리였고 가는 길은 온통 빙판이었으니까.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나타났어. 그 중에서도 소슬대문이 높게 솟은 조참봉의 집은 단연 눈에 띄었지. 담장 너머로는 고소한 밥 짓는 냄새와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단다. 달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 조참봉은 이 고을에서 소문난 부자였지만 성미가 고약하고 인색하기로도 유명했지. 그는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벌레보다 못하게 여기는 위인이었어. 달수가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어. 저기 벙거리 왔네. 오늘은 또 얼마나 굼뜰지 쯧쯧.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조롱이 섞여 있었지만 달수는 아무 말 없이 부엌 쪽으로 향했단다. 그때였어. 사랑채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조참봉이 뒷짐을 지고 나왔지. 그는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반듯하게 쓴 채 위엄을 부리고 있었어. 그의 곁에는 아부하기 좋아하는 집사가 굽실거리고 있었단다. 이봐, 오늘 손님들이 오시니 마당에 먼지 하나 없게 하라지 않았느냐? 조참봉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 그는 마당에 서 있는 달수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지. 아침부터 재수 없게 벙거리가 얼쩡거리는군. 달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 하지만 그 순간 지게의 균형이 살짝 흐트러졌지. 물통이 기우뚱하더니 차가운 물 한 바가지가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 하필이면 그 물이 조참봉의 깨끗한 비단 신발 위로 튀고 만 거야. 이런 천한 놈이. 조참봉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어.
그는 젖은 신발을 내려다보며 사색이 되었지. 감히 내 귀한 신발을 버려? 내 놈이 눈이 삐었느냐 아니면 일부러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달수는 너무 놀라 털썩 무릎을 꿇었어.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그저 으 하는 신음소리뿐이었지. 그 소리가 조 참봉의 화를 더 돋우고 말았어. 듣기 싫다. 짐승 소리 같은 건 집어치워. 조 참봉은 들고 있던 장죽으로 달수의 어깨를 내리쳤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달수는 바닥으로 고꾸라졌지. 뼛속까지 시린 아픔이 밀려왔지만 그는 감히 피할 생각조차 못했단다. 내 놈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타한 놈이야. 마을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는 것도 다 너 같은 재수원 붙은 것들 때문이지. 조참봉의 독설은 비수처럼 날아와 달수의 가슴에 꽂혔어. 주변의 하인들은 낄낄거리며 비웃을 뿐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지. 달수는 차가운 땅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떨고 있었어. 뺨에 닿은 흙은 거칠었고 쏟아진 물은 금세 얼어붙어 그의 옷을 적셨지. 하지만 몸의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수치심이었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삭슨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그리하라. 조참봉은 젖은 신발을 털며 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어.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달수의 심장을 때리는 것만 같았지. 달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 빈 지게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지. 그는 하인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왔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단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을 뿐이야. 마을을 벗어나 다시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지만 달수의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어. 그는 길가에 핀 마른 풀잎을 어루만졌지. 사각사각. 풀잎이 그의 손길에 답하듯 작은 소리를 냈어. 나는 왜 말을 할 수 없을까? 나는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달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질문을 던졌어. 하지만 하늘은 묵묵부답, 그저 차가운 눈송이만을 내려보낼 뿐이었지. 그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어. 아궁이에 불을 지필 나무도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지. 배가 고팠지만 입맛이 없었어. 조참봉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떠나질 않았거든. 그때 밖에서 기이한 바람소리가 들려왔어. 휘잉, 휘잉. 평소 듣던 바람소리와는 달랐어.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부르는 듯한 다급하고 애처로운 소리였지. 달수의 귀가 번쩍 뜨였어. 그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 이 소리는 마을 쪽이 아니라 인적 드문 강가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지.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오직 자연과 교감하는 달수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울림이었어. 하지만 달수가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러 나가기도 전에 다시 조참봉의 집 하인들이 들이닥쳐 그를 끌고 갔단다. 마당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쳐진 달수에게 조참봉은 따뜻한 방 안에서 문만 빼꼼히 연채 소리쳤어. 내일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상에 올릴 인거가 없다. 내 놈이 가서 잡아오너라. 달수는 귀를 의심했어. 이 엄동설하네. 그것도 눈보라가 치는 날 꽁꽁 엉강에서 인거를 잡으라니. 그것은 죽으러 가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지. 달수가 머뭇거리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했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다. 달수는 낡은 괭이 하나와 망태기를 들고 강가로 강강했어. 등 뒤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지. 마을을 벗어나 강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저승길 같았어. 금강은 거대한 하얀 용이 잠든 듯 끝도 없이 펼쳐진 얼음판으로 변해 있었단다. 강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옷깃을 파고들었고 눈은 시야를 가릴 정도로 쏟아졌지. 달수는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그는 강 한복판, 얼음이 가장 두꺼울 것 같은 곳에 자리를 잡았어. 깡깡깡. 괭이질 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지. 손의 감각이 사라지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팠지만 그는 기계처럼 얼음을 쪼았어. 한참을 작업했을까? 작은 구멍이 뚫리고 검푸른 강물이 보이기 시작했어. 하지만 인건은커녕
피라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지. 절망감이 밀려올 때쯤이었어. 달수의 예민한 귀에 아주 미세하고 기이한 소리가 잡혔단다. 끽찡, 낑. 그것은 바람 소리도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도 아니었어. 생명이 내는 소리, 그것도 아주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지. 소리는 강상류 쪽, 얼음이 얇아 위험하다고 알려진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어. 달수는 괭이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어. 서서 걷다가는 얇은 얼음이 깨질 수도 있었거든. 차가운 얼음 냉기가 배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지.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 그곳에는 작은 얼음 구덩이 하나가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 무언가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단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로운 짐승이었어. 온몸이 눈보다 더 하얀 은색 털로 뒤덮인 여우였지. 여우는 뒷다리가 얼음 틈에 끼어 빠져나오지 못한 채 떨고 있었어. 차가운 강물이 털을 적셔 점점 얼어붙어가고 있었지. 여우는 달수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했지만 그 눈빛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단다. 저대로 두면 얼어 죽을 거야. 달수는 직감했어. 하지만 맹수인 여우에게 손을 뻗는 건 위험한 일이었지. 게다가 저곳의 얼음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얇았어. 달수는 침을 꿀꺽 삼켰어. 그때 여우와 달수의 눈이 마주쳤어. 그 순간 달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단다. 여우의 눈동자는 깊은 호박색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것은 짐승의 본능이 아니라 마치 사람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영혼의 호소였어. 달수는 자신도 모르게 장갑을 벗었어. 그리고 납작 엎드려 조심스레 손을 뻗었지. 괜찮아. 해치지 않아. 달수는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여우의 머리에 손을 댔어. 여우는 움찔했지만 이내 저항을 멈추고 달수의 손길을 받아들였지. 달수는 조심스럽게 얼음을 깨기 시작했어. 여우의 다리를 옥죄고 있는 얼음 조각들을 맨손으로 하나하나 떼어냈지. 손가락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어. 오직 하나의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단다. 드디어 여우의 다리가 빠졌어. 달수는 젖은 여우를 품에 안고 안전한 곳으로 굴렀지. 여우는 꽁꽁 얼어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 달수는 주저없이 자신의 속옷을 풀어 헤치고 차가운 여우를 맹가슴에 품었단다. 자신의 천을 나누어 주기 시작한 거야. 사르르는 추위 속에서 달수의 따뜻한 심장 소리가 여우에게 전해졌지. 얼마나 지났을까? 품속의 여우가 꿈틀거리며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어. 여우는 달수의 품에서 빠져나와 몸을 털었어. 은색 털에서 물방울이 다이아몬드처럼 흩날렸지. 그리고는 곧바로 도망가지 않고 다시 한번 달수를 빤히 쳐다보았단다. 그 눈빛은 감사의 인사였을까? 아니면 훗날을 기약하는 약속이었을까? 여우는 가볍게 짖더니 눈보라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환영처럼 말이야. 달수는 멍하니 여우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다가 그제야 밀려오는 극심한 한기와 탈진감에 정신이 아득해졌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하얀 눈밭이 그의 얼굴로 다가왔지. 아, 이렇게 죽는구나. 달수는 눈을 감으며 차라리 편안함을 느꼈어. 의식이 촛불처럼 꺼져갈 때쯤 희미하게 인기척이 느껴졌어. 그리고 코끝에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훅 끼쳐왔지. 누군가의 거친 손이 달수의 이마를 짚었어. 쯧쯧, 이 어린 것이 어쩌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어. 흙냄새와 마른 풀 냄새, 그리고 은은한 쑥 향기가 방안을 채우고 있었지. 달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다 으윽 하고 신음을 흘렸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단다. 일어나지 마라. 아직 열이 펄펄 끓어. 방 한구석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어. 고개를 돌려보니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약탕기를 다리고 있었지. 그녀의 눈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 앞을 보지 못하는 3월 할멈이었단다. 3월 할멈은 마을 외딴 곳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노인이었어. 사람들은 그녀가 귀신을 본다거나 저주를 내린다고 수군거리며 피했지. 하지만 그녀는 사실 누구보다 밝은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
강가에 쓰러져 있는 걸 내가 업고 왔다. 조금만 늦었어도 저승사자랑 술잔을 기울였을 게다. 할멈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사발을 달수에게 건넸어.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녀의 동작에는 거침이 없었지. 달수는 쭈뼛거리며 약사발을 받았어. 따뜻한 기운이 식도로 넘어가는 순간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 할멈은 달수의 손을 잡고 혀를 찼단다. 손이 이 모양이 되도록 무얼 했누? 쭈쭈. 그녀는 달수의 상처투성이 손에 고약을 발라주었어. 할멈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달수를 응시하며 빙그레 웃었어. 말을 못해도 마음의 소리는 들리는 법이지. 내 놈한테서 아주 맑은 냄새가 나는구나. 그리고 할멈이 잠시 말을 멈추고 코를 킁킁거렸어. 내 옷에서 기묘한 짐승의 냄새가 나. 아주 귀하고 신성한 냄새야. 달수는 깜짝 놀랐어. 여우를 안아주었던 그 짧은 시간을 할멈이 알아챈 걸까? 3월 할멈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지. 옛말에 백제 땅을 지키던 은여우가 나타나면 세상이 뒤집힐 징조라고 했어. 네가 혹시 그놈을 만난 개냐? 달수는 대답 대신 할멈의 손을 꼭 잡았어.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지. 그래, 말하지 않아도 안다. 네가 살린 그 목숨이 너를 살린 게야.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 그날부터 달수는 3월 할멈의 오두막에 머물게 되었어. 조참봉 집으로 돌아가 봤자 매질이나 당할 게 뻔했으니까. 초가집은 비좁고 누추했지만 그곳에는 달수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온기가 있었단다. 할멈은 앞을 못 보는 대신 세상의 소리와 냄새를 읽는 법을 달수에게 가르쳐 주었어. 눈으로 보는 건 껍데기일 뿐이야.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흙이 어떤 물을 머금고 있는지 느껴보렴. 달수는 스펀지처럼 할멈의 지혜를 흡수했지. 어느덧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어. 달수는 몸을 회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 밤마다 꿈속에서 은색 여우가 나타나 그를 어딘가로 이끄는 꿈을 꾸었거든. 여우는 꿈속에서 붉은 눈물을 흘리며 산꼭대기를 가리키곤 했어. 옆에서 자던 3월 할멈도 뒤척이며 중얼거렸어. 땅의 기운이 심상치 않아. 땅속 깊은 곳에서 용이 몸부림치는 것 같구나.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얼음이 녹고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이 다가오고 있었어. 하지만 올해의 봄은 따스한 햇살 대신 살갗을 파고드는 습하고 끈적끈적한 마치 늪지대에서 피어오르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품고 있었지. 산천초목이 기지개를 켜야 할 시기였지만 금강 주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어. 개구리가 깨어나는 소리 대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쿠르릉거리는 낮은 진동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단다. 달수는 그 소리가 땅이 신음하는 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어. 어느 날 아침 달수는 3월 할멈을 위해 약수를 뜰어 산 중턱에 올랐어. 그런데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지. 수만 마리의 개미떼가 줄지어 나무 꼭대기로 이동하고 있었어. 쥐들은 떼를 지어 구멍에서 나와 산 위로 도망치듯 달리고 있었단다. 찍찍, 찍찍. 짐승들의 비명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 달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고 있었는데 그 구름의 모양이 마치 입을 크게 벌린 거대한 물고기 형상이었어. 공기 중에는 숨이 턱 막힐 듯한 물비린내가 진동을 했지. 그때였어. 숲속 그림자 사이로 익숙한 은색빛이 반짝였단다. 지난 겨울 달수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 은여우였어. 여우는 달수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강 상류 쪽 둑방을 향해 짖었어. 캉! 캉! 달수는 홀린 듯 여우를 따라갔어. 여우가 멈춰 선 곳은 마을을 지켜주는 거대한 흙둑방,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구간이었어. 가까이 다가가 본 달수는 소스라치게 놀랐단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둑방 아래쪽 깊숙한 곳에 얼음 팔뚝만 한 균열이 생겨 있었어. 그 틈 사이로 검붉은 흙탕물이 뱀처럼 혀를 날르릉거리며 새어 나오고 있었지. 둑방 너머의 강물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어. 엄청난 수압이 둑을 밀어내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둑이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 오늘 밤, 아니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단다. 마을이 잠긴다. 달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 저 아래 마을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그 중에는 자신을 멸시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 죄 없는 아이들과 노인들도 있었어. 달수는 여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미친 듯이 산을 뛰어 내려갔단다. 발이 찢어지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겨나가는 줄도 몰랐어. 오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었단다. 오늘은 바로 조참봉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거든. 마을 공터에는 커다란 차일이 쳐져 있었고 풍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 달수는 곧장 잔치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어. 땀범벅에 흙투성이가 된 달수의 등장에 흥겹던 풍악 소리가 뚝 끊겼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 아니, 저거 벙거리 녀석 아니야? 저 몰골 좀 봐. 달수는 조참봉이 앉아있는 상석으로 달려갔어. 그리고는 팔을 크게 휘저으며 강 쪽을 가리켰지. 으아. 물이 넘쳐요. 도망쳐야 해요. 그는 손으로 물결 모양을 그리고 둑이 무너지는 신용을 하며 필사적으로 알리려 했어. 하지만 술에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조참봉의 눈에는 그저 미친놈의 행패로밖에 보이지 않았단다. 이런 고얀 놈, 감히 내 경사스러운 날에 재수 없게 무슨 짓이냐. 조참봉이 술잔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어. 찌쨍그랑. 술잔이 달수의 이마에 맞고 깨졌어. 붉은 피가 주르르 흘러내려 달수의 눈을 가렸지. 하지만 달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 그는 바닥에 흙으로 둑이 터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단다. 저놈이 미쳤나 보군. 썩 끌어내지 못할까. 집사가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어.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달수의 팔을 꺾고 뒷덜미를 잡았지. 달수는 바닥에 엎어진 채로도 계속해서 하며 강 쪽을 가리켰어. 그의 눈물 섞인 절규는 처절했단다. 하인들은 달수를 짐짝처럼 들어 올려 마을 밖 개천가에 던져버렸단다. 진흙탕에 처박힌 달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먹구름은 이제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낮게 깔려 있었지.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는 더 커져서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려왔어. 절망감이 달수를 덮쳤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달수는 주먹으로 땅을 치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단다. 그때 누군가 달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 고개를 들어보니 3월 할멈이었어. 할멈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마을까지 내려온 거야. 울지 마라, 달수야. 내 마음 내가 다 들었다. 할멈은 피 묻은 달수의 얼굴을 옷소매로 닦아주었지. 저들이 듣지 않는 것은 귀가 멀어서가 아니라 욕심에 눈이 멀어서야. 우리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자꾸나. 할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 그녀는 달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단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 가난한 소작농들과 천민들이 모여 사는 운막촌으로 향했어. 이곳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받지 못해 집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 달수와 할멈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어. 나오시오. 당장 짐을 싸서 산으로 올라가야 하오. 3월 할멈이 쉰 목소리로 외쳤어. 달수는 옆에서 다급한 몸짓으로 물이 차오르는 신용을 했지.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어. 아니 할멈, 그게 무슨 소리요? 땅이 울고 있어. 쥐새끼 한 마리 남지 않고 다 도망갔단 말일세. 내 코에 흙탕물 냄새가 진동을 해. 달수가 봤어. 둑방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할멈은 평소의 온화한 모습이 아닌 무당이 작두를 탈 때와 같은 서슬 퍼런 기세로 말했어. 사람들은 웅성거렸어. 평소 미친 노인 취급받던 3월 할멈과 반편이 달수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거짓이 없었거든.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재앙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았어. 그것이 시작이었어. 사람들은 허둥지둥 세간살이를 챙기기 시작했지. 이불이랑 솥단지는 놔두고 당장 먹을 곡식이랑 옷까지만 챙겨. 목숨보다 중한 건 없어. 달수는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노인들을 부축하고 아이들을 챙겼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운막촌 사람들의 긴 행렬이 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단다. 횃불을 든 달수가 선두에 섰고 그 뒤를 3월 할멈과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따랐지. 반면 마을 중심가의 기와집들에서는 여전히 풍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
붉은 청사초롱이 밝혀지고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지. 산으로 오르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 달수는 산 중턱에 있는 넓은 동굴로 사람들을 안내했어. 달수는 동굴 입구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어. 저 멀리 둑방 쪽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이는 것 같았어. 번개였을까? 아니면 둑이 무너지는 순간 튀어오르는 물보라였을까? 그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 울렸어. 그 순간 쾅 하는 천지개벽할 굉음이 들려왔어. 산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소리였지. 동굴 안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았어. 달수의 눈앞에서 끔찍하고도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단다. 달빛 아래 거대한 검은 물벽이 마을을 덮쳤어. 둑이 완전히 터져버린 거야. 강물은 굶주린 맹수처럼 포효하며 마을을 집어삼켰지. 화려했던 청사초롱 불빛들이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풍악 소리는 비명으로 바뀌었고 그마저도 거센 물소리에 묻혀버렸지. 조참봉의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마을의 장터도 모든 것이 성난 물결 속에 잠겨버렸어.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말을 잃었어. 그 아비규환 속에서 달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 그는 느낄 수 있었어. 자연이 인간의 오만함에 내리는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리고 그 속에서도 생명은 끈질기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벽이 밝아왔단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아침의 태양은 야속하리만큼 찬란하게 떠올랐지. 동굴 밖으로 나온 달수와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말을 잃고 그저 망연자실 서 있을 뿐이었어. 어제까지만 해도 평화롭던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황토색 물바다만이 넘실거리고 있었단다. 집은 꼭대기만 간신히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둥둥 떠다니는 가재도구들이 이곳이 사람 살던 곳임을 짐작게 했지. 아이고, 내 집이, 내 논밭이.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어. 하지만 달수는 울지 않았단다. 그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 모두가 무사하다는 사실,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지. 며칠이 지나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처참한 민낯이 드러났어. 마을은 온통 진흙 구덩이로 변해 있었고 악취가 진동을 했지. 조참봉의 기와집이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앙상한 기둥 몇 개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단다. 달수와 사람들은 조심스레 마을로 내려갔어.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을 헤치며 걷는데 저만치서 누군가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지. 찢어진 비단옷을 걸치고 흙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고 있는 노인, 바로 조참봉이었어. 그는 진흙 범벅이 된 괴짝 하나를 생명줄처럼 끌어안고 있었단다. 내 돈, 내 문서. 조참봉은 종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어. 그 괴짝 안에 든 것은 물에 불어터진 종이 뭉치와 진흙뿐이었는데도 말이야. 나으리, 정신 차리십시오. 살아남은 하인 중 하나가 다가가려 하자 조참봉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어. 손대지 마라. 이건 다 내 거야. 아무도 못 줘.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위험도 이성도 남아있지 않았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을 느꼈단다. 달수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조참봉의 어깨에 덮어주었어. 조참봉은 달수를 알아보지 못한 채 희죽희죽 웃으며 침을 흘렸지. 이거 비단이냐? 따뜻하구나.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여 달수는 고개를 돌려야 했단다. 이후 조참봉은 미치광기가 되어 마을을 떠돌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어.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는 생존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었어. 집도 절도 없는 상황에서 절망할 법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달수와 3월 할멈이 있었지. 달수는 더 이상 마을의 천덕꾸러기 번거리가 아니었어.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숲에서 튼튼한 나무를 베어왔단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는 확신이 있었어. 3월 할멈은 산에서 캐온 약초로 사람들의 배탈을 고치고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올 무렵 마을에는 작지만 튼튼한 새집들이 들어섰어. 더 이상 신분의 귀천을 따지는 소슬대문은 없었지.
모두가 비슷한 크기의 집에서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 달수의 초가집도 마을 한가운데에 새로 지어졌단다. 사람들은 달수를 달수 선생님 혹은 어르신이라 부르며 존경했어. 그가 지나가면 아이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어른들은 제일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 했지. 하지만 달수는 여전히 겸손했어.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어.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바라보며 달수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 홍수가 휩쓸고 간 땅은 오히려 기름 젖어서 그의 농사는 전례 없는 대풍년이었단다. 그때 산들바람에 실려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 달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지. 마을 어귀의 커다란 바위 위에 눈부시게 하얀 짐승 하나가 앉아 있었어. 바로 그 은여우였단다. 여우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어. 꼬리는 풍성했고 호박색 눈동자는 보석처럼 빛났지.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달수와 여우만의 조용한 재회가 이루어진 거야. 달수는 천천히 바위 쪽으로 걸어갔어. 여우는 도망가지 않고 달수를 기다렸지.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여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하게 머리를 숙였어. 그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보내는 최고의 경의이자 작별 인사였단다. 달수도 허리를 굽혀 깊은 답례를 했어.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달수의 마음속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여우에게 전해졌지. 여우는 꼬리를 살랑이며 기분 좋은 울음소리를 내었어. 그러고는 휙 몸을 돌려 숲속으로 가볍게 뛰어 들어갔단다. 은빛 털이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더니 이내 단풍 든 숲의 색깔 속으로 녹아들었지. 달수는 여우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 달수가 바위 밑으로 다가가 보니 여우가 앉아있던 자리에 처음 보는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어. 잎은 은색 가루를 뿌린 듯 반짝이고 꼬집은 눈처럼 하얀 꽃이었지. 달수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어. 이것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화해의 선물이라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단다. 달수와 3월 할멈은 서로를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 달수는 평생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지. 나중에 달수가 늙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해 큰 비석을 세워주었어. 하지만 비석에는 아무런 글자도 새기지 않았단다. 달수의 맑고 깨끗했던 침묵을 기리기 위해 백비를 세운 것이었지. 지금도 금강 주변 마을에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단다. 강물이 불어나 위험해질 때면 어디선가 은색 여우가 나타나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끈다는 이야기 말이야. 그리고 숲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바람의 소리를 듣고 땅의 아픔을 느끼는 누군가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거든. 단지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귀를 닫고 있을 뿐이란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밤이 많이 깊었구나. 밖에는 눈이 그치고 달이 환하게 떴어. 저 달빛 속에 달수와 은여우가 함께 거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니? 너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겠지. 그럴 때면 가만히 눈을 감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렴. 바람이, 나무가, 그리고 내 마음속의 선한 본성이 길을 알려줄 거야. 달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제 등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렴. 오늘 밤 내 꿈속에도 신비로운 은여우가 찾아와 행운을 빌어주길 바란다. 잘 자거라.